인생 지혜 시리즈 가족과 인간관계 제16편 관계의 지혜.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지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때론 기쁨을, 때론 아픔을 경험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 선조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깊은 지혜를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소중한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우리의 속담부터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역지사지의 마음가짐까지, 이 모든 지혜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그 오랜 지혜의 향기에 취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예로부터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에겐 관계에 대한 수많은 지혜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5가지의 소중한 가르침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5가지 지혜는 우리의 선조들이 수천 년에 걸쳐 깨달은 삶의 진리입니다. 첫째는 말 한마디에 천냥 빚도 갚는다는 우리의 속담입니다. 둘째는 역지사지,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지혜이지요. 셋째는 이심전심,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는 의미입니다. 넷째는 화이부동, 화합하되 개성을 잃지 않는다는 뜻이죠. 다섯째는 겸양지덕, 겸손과 양보의 미덕을 말합니다. 이 5가지 지혜는 우리의 인간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도 갚는다. 우리 속담 중에 말 한마디에 천냥 빚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 천냥이라는 돈은 지금으로 치면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큰 돈이었죠. 그런데 그런 큰 돈의 빚도 적절한 말 한마디로 해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속담은 우리에게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일깨워줍니다. 때로는 비싼 선물보다 많은 돈보다도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더 큰 가치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퇴직하신 후 무료한 시간을 보내시는 어르신께 어르신의 경험이 정말 귀중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린다면 그 한마디가 어르신의 하루를 환하게 밝혀줄 수 있습니다. 또는 며느리가 시어머니께 어머님 덕분에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라고 한다면 그 말 한마디가 수년간 쌓였던 오해를 녹일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진심입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말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을 수도 있지만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질 수도 있다. 말의 힘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잘 쓰면 약이 되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좋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이라면 어떤 말을 듣고 싶을까? 그것부터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째, 진심을 담아야 합니다. 겉으로만 하는 말은 금방 들통이 납니다. 진심 어린 말은 상대방의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셋째,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때를 잘못 맞추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넷째,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진정으로 존중할 때 그 말에는 자연스럽게 정성이 담기게 됩니다. 다섯째,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한번 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말해야 하죠.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말을 하셨나요? 혹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는 않으셨나요? 또는 해야 할 따뜻한 말을 아끼지는 않으셨나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 가족들에게 사랑합니다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이웃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해보세요. 동료에게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해보세요. 그 말 한마디가 모두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다시 여러분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역지사지.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처지를 바꾸어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이 네 글자 속에 담긴 깊은 지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런 말을 할까? 왜 저렇게 생각할까? 하지만 잠시 생각해 봅시다. 내가 만약 저 사람이었다면, 저 사람의 인생을 살아왔다면, 저 사람의 상황에 처해 있었다면, 예를 들어볼까요? 시장에서 물건을 팔던 할머니께서 실수로 거스름 돈을 잘못 주셨다고 합시다. 화를 내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할머니는 눈이 잘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시느라 피곤하실 수도 있죠.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버스에서 옆자리 승객이 크게 기침을 합니다. 불편하시죠? 하지만 그분은 어쩌면 급한 병원 일이 있어 아픈 몸을 이끌고 나오셨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미움이 이해로 바뀌고 분노가 연민으로 바뀌며 원망이 용서로 바뀝니다. 특히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평생 수많은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깊이 있게 역지사지를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를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하고 고개를 저으시기 전에 잠시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 높은 집값에 고민하는 신혼부부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역지사지는 실천하기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만큼 값진 것도 없습니다. 역지사지를 실천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넓어지고 우리의 이해는 깊어지며 우리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오늘 하루 역지사지를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침에 만나는 첫사람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하루 동안 만나는 모든 이들의 입장에서 한 번씩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오늘 하루가 더욱 따뜻해질 것입니다. 이심전심.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통한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경지입니까?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이미 이런 경지에 이르신 분들이 많으시죠. 50년을 함께 산 부부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읽습니다. 때로는 눈빛만으로도 대화가 가능하시죠. 이심전심은 단순히 오래 함께 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이 있어야 하죠. 진심 어린 사랑과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는 할아버지께 할머니가 커피를 타다 주십니다. 말씀하시지 않아도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그것이 바로 이심전심입니다.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퇴근길에 며느리가 피곤해 보이면 시어머니는 말없이 따뜻한 국을 한 그릇 끓여주시죠. 그것 역시 이심전심입니다. 이심전심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빛을 발합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관계에서 추구해야 할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웃 간에도 이심전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슬며시 현관 앞에 우산을 놓아두는 것. 그것도 이심전심이죠. 친구 사이에도 이심전심이 있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친구가 힘들 때를 알고 살며시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심전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심전심을 핑계로 상대방의 마음을 함부로 단정 짓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은 이럴 것이다. 당신은 저럴 것이다. 이렇게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진정한 이심전심은 상대방의 마음을 끊임없이 살피고 이해하려 노력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심전심의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요? 첫째, 상대방을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작은 표정 변화, 사소한 몸짓에도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둘째,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세요. 형식적인 관심이 아닌 진정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셋째,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이심전심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죠.
넷째,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서로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너그럽게 용서할 줄 알아야 하죠. 이심전심의 관계가 되면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인연이 아닐까요? 화이부동. 조화롭게 어울리되 자기다움을 잃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공자님께서 남기신 이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야 합니다. 가족, 이웃, 친구, 동료. 하지만 모든 사람의 생각이 같을 수는 없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화이부동의 정신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손주들은 스마트폰으로 소통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선호하시죠. 둘 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다를 뿐이죠.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김치를 담그십니다. 며느리는 새로운 레시피로 만들어 보고 싶어 하고요. 이건 역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양성이 주는 풍요로움으로 봐야 하죠. 화이부동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지혜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 가치관의 차이, 문화의 차이.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화도 중요하지만 부동도 중요하다는 것. 즉, 조화를 이루되 자신의 개성과 가치관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남의 의견에 무조건 따르는 것은 진정한 화합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을 잃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화이부동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화이부동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다름을 인정하세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둘째, 경청하세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세요. 그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대화하세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누세요. 넷째, 존중하세요.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님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융통성을 가지세요. 때로는 양보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가치는 지켜야 하죠. 겸양지덕. 겸손하고 양보할 줄 아는 미덕을 의미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덕목 중 하나죠.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것이 바로 이 겸양지덕입니다. 많이 배우고 경험했다고 해서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겸손해져야 하죠. 더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더 양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빈 그릇이 요란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귀한 사람일수록 겸손하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르신은 항상 겸손하십니다.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않으시죠. 오히려 남의 공을 칭찬하시고 자리를 양보하십니다.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진정한 어른이란 막내 손주의 이야기도 귀담아 들어주고 때로는 아이의 의견에도 수긍할 줄 아는 분입니다. 겸양지덕은 결코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단한 강인함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욕심과 고집을 꺾을 줄 아는 큰 마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겸양지덕이 있는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따뜻한 마음이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것이죠. 반대로 겸손하지 못한 사람 곁에서는 사람들이 멀어집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교만하면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겸양지덕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늘 배우는 자세를 가지세요. 젊은이들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죠. 둘째, 자신을 자랑하지 마세요. 자신의 업적이나 능력을 내세우기보다
남의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하세요. 셋째, 먼저 양보하세요. 좋은 자리, 맛있는 음식을 먼저 양보하세요. 그것이 결국 더 큰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넷째, 경청하세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중간에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지 마시고요. 다섯째, 봉사하세요. 남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매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5가지 관계의 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말 한마디에 힘을 아는 지혜,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마음,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이심전심의 경지, 다름을 인정하는 화이부동의 정신, 그리고 겸손과 양보의 겸양지덕까지. 이 모든 지혜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과도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이런 지혜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작은 행복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